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차시에서는 SNS 마켓 시작하기라는 주제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 SNS 마켓이라고 해서 뭐 더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SNS를 활성화시켜서 그 안에서 판매를 하는 또 하나의 채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SNS 마켓을 직접적으로 하고 계시죠. 그래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소개는 여기 앞에 보시는 대로 이름만 말씀드리고 요거 보시면 넘어갈게요. 커리큘럼 중에 이제 마지막이에요. SNS 마켓 시작하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이라고 하는데 사실 페이스북 마켓은 잘 하지는 않죠. 보통 인스타나 블로그 마켓을 하고 유튜브도 요즘 마켓이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홈쇼핑처럼 진행을 해서 판매를 실제로 하고 있고요. 그런 것도 유튜브도 있지만은 저희가 1차시 그쯤에서 얘기를 드렸던 이제 그립이라든가 네이버 쇼핑 라이브라든가 요즘에 라이브 방송으로 제품을 막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유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SNS로 마켓을 바로 하는 게 효과가 좋으냐면요. 일단 여러 사람들이 소문에 소문을 내기가 일단 편하고요. 내가 하더라도 신뢰도가 훨씬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라든가 쇼핑몰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처음 시작했을 때 신뢰도가 없단 말이죠. 근데 SNS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점점 내가 제공한 컨텐츠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내 팬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저도 지금 3개를 다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그래서 그렇게 팬들한테 판매를 하는 게 거의 SNS 마켓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블로그 마켓. 예전에는 다이렉트 이렇게 블로그페이로 판매를 하는 것보다 공동구매가 좀 많았었어요. 그것도 블로그 마켓이죠. 그래서 내가 제품을 갖고 있는 거는 아닌데 남들한테 받아서 내가 공동구매를 해서 로열티를 받는다던가 아니면 내 제품을 그냥 공동구매를 한다던가 이런 게 많고요. 그리고 인스타, 요즘에 인플루언서들 있잖아요. 그런 인플루언서들한테 이제 화장품 같은 거 이렇게 딱 방송하잖아요. 라이브 방송. 막 7분 매진 이런 것도 뉴스에 많이 뜨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거죠. 유튜브랜다. 인플루언서 파급력이. 그래서 인스타 마켓에서도 역시 판매를 직접 하거나 공동구매를 해서 이제 판매를 하죠. 요즘에는 코드를 주는 거 아시나요? 공동구매할 때 이게 한 사람한테만 공동구매를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상품 팔아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도 주고 저 사람한테도 주고 저 사람한테도 주고 이거를 코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드를 타고 넘어오게 해서 해당 마켓에서 판매가 되면은 이 사람들한테 로열티가 또 가는 수수료가 가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사람이 직접 공동구매하고 처리할 게 아니라 코드 타고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또 받는 방법. 점점 판매 방법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다 하시면 되고요. 유튜브. 제가 딱 여기에서 어떤 유튜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실제로 몇 시 라이브 방송 이렇게 해요. 지금 이렇게 라이브 방송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때 여기다 피켓 같은 거 막 들고서 홈쇼핑처럼 1시간 동안만 이 가격 하면서 그걸 판매를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쇼핑몰 가서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구매를 하면은 뭐 할인이 된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문을 바로 하는 것도 있고 쇼핑몰로 가서 이제 주문을 하셔라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유튜브에서 직접 라이브 방송으로 홈쇼핑처럼 하는 경우도 제가 봤었어요. 아, 진짜 마켓이 다양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링크를 걸어놨는데 일단 제가 이거를 일단은 다른 블로그긴 한데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되게 예전부터 알던 블로그예요. 그래서 인테리어 관련된 글만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제가 여기를 보여드린 게 고민했던 게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좀 고민을 하기는 했는데 어찌됐든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도 블로그 마켓을 하더라고요. 마켓 정리 시작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만 해도 뭐 ing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판매되는 제품들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댓글 보면은 개수가 700몇 개, 뭐 300몇 개 이렇게 돼 있고 들어가면 아마 내용은 볼 수 없는 게 비밀 댓글로 보통은 많이 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블로그 마켓이 있고요. 인스타그램. 여기는 저희 수강생이니까 뭐 좀 편히 보여드릴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 위에 지금 링크가 하나 달려있죠. 링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양해요. 여기에서 DM으로 주문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DM으로 주문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코드로 들어가게 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코드가 아니라 스루페이라고 해요. 스루페이 그렇게 하는데 클릭했을 때 인스타 마켓 안에 저 링크를 걸어서 들어오면은 여기 상품 구매 클릭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들어가면은 요 안에서 구매를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인스타그램 안에서. 그래서 이 스루페이를 이용해가지고 인스타 마켓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여기에다 캡처해오지는 않았는데 쇼핑 태그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스타 마켓 안에서 쇼핑 태그를 거는데 그 쇼핑 태그보다 이게 더 쉽기는 해요. 이 스루페이라는 거를 달아서 여기서 결제를 하는 거. 왜 이게 더 쉽다고 말하냐면은 쇼핑 태그를 하려면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사진을 띡 클릭하면 거기에 가격이 쭉쭉쭉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처럼 나오지 않고 요 안에. 그거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페이스북과 연동을 해야 돼요. 쇼핑 태그를 하려면은. 그래서 페이스북에 페이지를 갖고 계셔야 되고요. 그 페이스북 페이지를 페이스북 샵으로 테마를 바꾸셔야 돼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막 그런 걸 해야 돼요. 샵으로 바꾼 다음에 그 페이스북 안에 상품을 등록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 상품 등록을 한 걸 또 인스타에 갖고 와서 연결을 해야 돼요. 이걸 또 올려놓은 유튜버들도 있더라고요. 시리즈로 한 5개 정도. 그것도 찾아보시면 나와요. 인스타 쇼핑 태그. 근데 그게 너무 어렵고 승인도 안 나고 막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로 인스타에 다이렉트로 블로그페이랑 비슷해요. 스루페이 같은 걸 달아서 결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려면 뭐다? 활성화가 돼 있어야겠죠. 아무도 내 블로그나 유튜브나 인스타를 찾아오지 않는다면 아예 인스타 마켓, 블로그 마켓은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어떻게 키우느냐? 특징을 알아야겠죠. 사진과 동영상 기반이에요. 그리고 뭐 스토리라든가 하이라이트 같은 게 있고요. 이렇게 어떤 컨셉을 잡는 사진들, 일관성 있는 사진들이 좀 중요해요.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팔로워라고 하죠. 팔로워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팔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마팔을 하면서 늘어나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나를 팔로워해 주진 않아요. 내가 막 누르고 다니고 내가 댓글 쓰고 다니고 해서 기본적으로 팔로워 수를 눌러야 돼요. 근데 별표. 팔로워 수만 많다고 또 마켓이 성공하는 건 아닌 게 아무나 팔로워 하거나 뭐 외국인들 팔로워가 많거나 이러면 절대 판매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타겟이 쓴 해시태그를 찾아가서 팔로워를 한다거나 여러분들 타겟을 찾아서 팔로우를 하셔야 제품 판매에는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인플루언서가 되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마켓을 하려는 거니까 팔로워 수가 막 엄청 많지는 않아도 100% 내 타겟에 맞는 타겟만 좀 가져가신다면은 훨씬 효과가 좋다는 거죠. 그때 내가 팔로워를 모으려면은 봐야 할 게 이런 것들. 나한테 관심을 갖게 하려는 사진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품 사진만 올려도 되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브랜딩을 먼저 해서 여기서 뭐 자동차 용품을 판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자동차 용품을 팔지는 않아요, 이분이. 근데 초록 티코라고 해서 티코를 찍어서 올려요. 인스타그램에. 그러면 이게 차라리 자동차 용품을 계속 재미없게 올리는 것보다 좀 더 낫지 않은가라는 거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좀 생각할 게 많아요. 머리가 아파요. 자, 블로그는 글기만이에요. 인스타는 사진과 저런 영상, 뭐 컨셉, 브랜딩 이런 걸 하면은 블로그는 약간 정보를 많이 전달할 수가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보 전달할 게 많다면은 블로그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왜냐면 사람들이 검색을 뭘 살 때 인스타 마켓도 마켓이지만은 블로그, 네이버에서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서 블로그도 보기 때문에 이 블로그를 좀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그럼 이거를 키우려면 어떻게 하느냐? 역시나 인스타에 팔로워가 있듯이 네이버엔 서로이웃이 있어요. 서로이웃도 기본적으로 많아야 되고요. 이거는 덧글이나 공감 역시 많이 받아야 돼요. 특히 덧글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얘를 키우려면. 그리고 꾸준해야 돼요. 이거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꾸준해야 합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3개 다 꾸준해야만 성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채널만 좀 먼저 성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글 기반이에요. 요즘에 근데 네이버가 동영상을 많이 밀려고 하기 때문에 동영상도 꼭 넣어주긴 해야 돼요. 포스팅을 하실 때. 그리고 시리즈물을 만드시는 게 좋아요. 하나만 보고 나가면 좀 지수가 올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연관되는 시리즈를 많이 올리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네이버에서 중요한 거는 아까 인스타는 해시태그라는 게 중요한데 네이버는 결국엔 또 키워드예요. 스마트 스토어 뭐 이런 거랑 똑같이 얘도 키워드가 중요하고요.
보시면은 이거 네이버 키워드 광고 쪽 아시죠? 그쪽에서 이제 키워드를 뽑으셔가지고 블로그 제목을 쓰는데 요즘엔 키워드를 제목에 한 2개 정도만 넣고 이제 사용을 합니다. 조합을 다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스마트 스토어 때는 제가 이제 상품을 판매하는 그 판매자 수를 나눠갖고 경쟁률을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발행량들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사이트가. 그래서 컨텐츠 발행량, 월간 컨텐츠 발행량이 그 키워드가 굉장히 많으면 내 건 치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월간 그 컨텐츠 발행량이 좀 적은 곳에서 이제 적은 키워드를 가져다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이것도 조회수가 높다고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유튜브. 제가 이걸 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건 일단 셋 다 진짜 다 해봤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것까지는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제 거 블로그는 순위 검색하는데 일단 넣어보니까 1%, 상위 1%로 뜨더라고요. 요즘 좀 열심히는 안 했지만. 어찌됐든 팁만 딱딱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블로그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엔 키워드예요. 그리고 키워드 욕심내지 말고 2개만 넣으시라는 거. 그리고 맨날 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 못하지만 초반에 시작할 땐 무조건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유튜브도 매일 하라는 말이 있지만 절대 그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매일 하는 것도 힘들고 누군가는 이틀에 하나씩 180일 뭐 하라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것도 그냥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이든 2주일에 한 번이든 버티기예요. 꾸준히 버티면서 올라가야 되고요. 얘는 저도 싫어하지만 어그로가 진짜 필수예요. 어쨌든 그 썸네일을 클릭해야 이제 보니까 그런 게 있고요. 역시나 동영상 컨텐츠고요. 실시간 라이브, 여러분들 지금 실시간 라이브로 보시는 것처럼 이 동영상 컨텐츠로 라이브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광고를 달 수 있죠. 그죠? 네이버도 애드포스트라는 걸 달 수 있고 얘도 구글에서 이제 광고를 달 수가 있다는 게 좀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마켓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유튜브 마켓을 내가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인플루언서한테 제품을 넣어서 앞광고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뒷광고가 아니라 앞광고로. 그래서 막 10만 유튜버, 20만 유튜버 뭐 이런 정도 선에서는 광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오히려 물건을 넣고 판매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유튜브를 키워서 내가 거기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판매한다? 그러려면은 이제 10만 명 이상은 돼야 이제 효과가 있겠죠. 다 똑같아요. 이 마켓을 하려면은 블로그는 타겟이 100%라면은 하루 방문자 한 500명만 돼도 판매가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전혀 쓸데없는 사람들은 2,000명, 3,000명 들어온다? 그거는 그냥 애드포스트 광고 수익만 있지 마켓을 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타겟이 제일 중요해요. 인스타 팔로워가 1,000명만 있어도 제품은 팔 수 있어요. 근데 그게 100% 내 타겟일 때. 블로그도 역시나 방문자가 500명만 돼도 100% 내 타겟일 때. 그때도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500명부터 좀 봐요. 하루 방문자. 자, 유튜브도 시리즈가 중요해요. 정말 이것저것 다 올리면은 그것만 보고 나가고 구독도 안 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달아 이제 시리즈를 이제 올려주시는 게 좀 좋고요. 그리고 메인 설정도 중요합니다. 유튜브 대문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그게 채널 성격이죠. 썸네일 어그로를 끌어야 돼요. 근데 어그로를 끌고서 내용이 별게 없다면은 좋지 않아요. 그럼 욕만 쓰고 나가요. 내용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그로를 끌고 내용도 좋은 걸 주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고요. 난 어그로를 끌지 못하고 못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클릭률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나중에 동영상도 광고를 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또 이제 광고 전환이 좀 잘 안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대표 영상을 여기다 넣을 수가 있어요. 이때 2개를 넣을 수 있는데 신규 방문자용과 재방문자용 이렇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2가지 영상을 넣는데 보통 인기 동영상을 많이 넣어요. 조회수가 가장 높은 걸로 넣어서 그거를 더더더 띄우는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이제 SN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 3가지를 사실 운영을 하려면은 첫 번째 꾸준해야 돼요. 그리고 시리즈물. 인스타는 시리즈물이라기보다 컨셉의 통일성이거든요. 이게 다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인플루언서가 사실 된다기보다 마켓을 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상품 관련 정보를 시리즈로 제공하든 뭐 타겟 관련 정보를 제공하든 내 사업 일상을 꾸며서 넣던 후기를
중간중간 배치를 하던 모두 다 판매를 위한 거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보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판매가 목적이다라는 걸 까먹으시면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팔로워 수도 늘리고 서로 이웃도 많아지고 이렇게 돼야만 판매가 가능한 게 이 SNS 마켓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고객분들을 이제 잡기 위해서는 다 하면 좋아요. 다 하실 수 있을까요? 다 하려면 힘들겠죠. 보통 블로그를 최근에 하나를 제대로 키우려면 3개월 동안 매일매일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이게 머무는 시간까지 체크를 하거든요, 블로그도. 그래서 블로그 3개월, 인스타 한 6개월 봅니다. 자리 잡으려면. 유튜브 1년 봐요. 그것도 잘했을 때예요.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보는 것도 내가 굉장히 잘 키워드도 잡고 굉장히 꾸준히 했을 때 이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동시에 진행하느냐?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내가 한 가지 마켓을 정해요. 글을 쓰는 게 익숙하고 좋다면 블로그를 하세요. 사진을 찍는 게 수월하고 좋다면 인스타를 하세요. 근데 타겟도 중요해요. 내 타겟이 인스타에 하나도 없고 블로그에 하나도 없다면은 그거는 배제해야겠죠. 어쨌든 하나를 성공하는데 목표를 잡으세요. 아까 제가 한 것처럼 타겟 100% 팔로워를 1000명 만든다, 인스타를. 아니면은 네이버 블로그 방문자 하루 500명 만든다. 그렇게 하나 키웠을 때 다음 거를 키우세요. 결국에는 다 해야 돼요. 저도 어디서 어떻게 뭐 연락이 오고 뭐가 판매가 되고 이러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다 포진돼 있어요, 제 정보들이. 그래서 이렇게 된 거는 1번 블로그를 먼저 했어요. 그게 한 지금 8년 정도 됐고요. 인스타를 키운 지는 인스타를 제일 마지막에 키웠거든요. 인스타 키운 지는 한 3, 4개월인 것 같아요. 블로그를 8년 했고 유튜브를 1년 했어요. 인스타는 거의 내버려 뒀다가 최근에 한 3개월 정도 열심히 해서 팔로워를 거의 1000 넘겼죠.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면은 돼요. 노력을 하시면은 어쨌든 되는 부분인데 절대 같이 할 수 없어요. 세 개를 동시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 저처럼 다 익숙해진 사람도 저거 세 개를 다 운영하기가 벅차거든요. 그래서 키울 때는 한 개씩 키워서 늘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인스타 부분에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인스타 안에는 스토리라는 게 또 있고 하이라이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이용을 하기는 하는데 이제 스토리라고 하는 거는 피드에 올리기는 컨셉이 안 맞아요. 인스타를 하다 보면은 막 올리고는 싶은 게 있어요. 그럼 올리고 나면 이거랑 어우러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스토리라는 걸 이용해요. 그거는 딱 24시간만 존재하는 영상이나 사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날린다고 해야 할까요? 소비되는 어떤 사진이에요. 그래서 스토리를 이용해서 그냥 내가 노출하고 싶은 건 노출하고요. 그 스토리 중에 고정하고 싶은 게 있다면 하이라이트라는 기능으로 고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스토리라는 것과 하이라이트 기능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글을 얼마나 써야 하는가 이런 것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글은 3000자 이상을 봅니다. 요즘에는. 그리고 머무르는 시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글도 길어야 하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안에 동영상을 꼭 넣으셔야 돼요. 요즘에는. 그 유튜브 동영상을 넣으시면 안 되고요. 네이버 안에 포함된 동영상 첨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탈률이 늘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짧게 보고 나가버리면은 이게 블로그 지수가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의할 점 하나 말씀드리면은 초반 3개월 동안은 외부 링크를 걸지 않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혹시 제 블로그 와갖고 너는 유튜브 다 걸었으면서 이러는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유튜브를 키우기 위해서 블로그를 이용한 거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외부 링크를 거의 걸지 않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자, 저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따로 이제 뭐 더 질문이 없거나 하시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